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전남의 화재 취약 시설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의 대표주자 우렁이가 목까지 먹어치우면서 농가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우렁이 퇴치를 위한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이탈리아의 문화예술 도시인 피에트라산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남군의 기회발전 특구 2곳을 선정하면서 해상풍력 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남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 등 화재 취약 시설들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한쪽에 쌓인 배터리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천장을 뒤덮습니다. 31명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고 소화기 등 적절한 방화 시설이 미비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포 시내 한 세라믹 소재 제조업체. 반도체나 LED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나 등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데 해당 소재를 200도 가까운 열로 건조하다 보니 화재 발생 위험이 산재한 곳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분전함을 열어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옆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 작동도 점검합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소방서 등 6개 기관이 2차 전지 소재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를 찾아 소방과 전기, 가스, 건축 4개 분야 합동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소방서는 비상시 활용하는 소화기의 압력이 적절한지 살피고 피난구 유도 등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불이 나면 경고음이 울려야 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먹통이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경보 설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수리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화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개 정도는 더 배치를 하시고 트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커버를 씌워서 먼지가 안 쌓이게 그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초기 진화와 대피가 늦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래킹 현상이라고 해서 먼지가 전류를 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지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리튬과 석유화학 공장 등 29개소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저희가 29개소를 표본 점검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전체적인 전수 조사와 또 전수 점검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금지 등 긴급 안전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친환경 농법의 대표주자 우렁이가 기상이변으로 겨울을 나면서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렁이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퇴치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가 또 다른 농약 사용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재배 면적만 3,000헥타르가 넘는 전남 최대 우렁이 농법 쌀 생산지 신안. 20년째 우렁이를 키우는 부부는 해마다 15톤가량의 우렁이를 일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상승 부담에 기상이변에 따른 우렁이 월동 피해 소식까지 겹쳐 요즘 한숨이 깊습니다. 농촌 생활이 일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단합니다, 우렁이 농법이. 그걸 제초 역할을 100% 다 해주면 좋겠는데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우렁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작업. 크기에 따라 농가 보급용과 식용으로 구분됩니다. 농가 보급용 우렁이는 이처럼 기구 밑으로 빠진 12mm 미만의 새끼 우렁인데요. 피해를 주는 월동한 우렁이는 이처럼 크기도 식욕도 왕성한 성체입니다. 실제 피해 농가에서 모를 뜯어먹는 어린이 주먹만한 왕우렁이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농업사에서 우렁이 퇴치약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농약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겨우 뭐 몇 박스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40-50박스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우렁이 농법을 쓰는 논이 아닌데도 우렁이 피해를 입은 일반 농가들이 주된 고객. 친환경논 주변 일반 논이 같은 수로를 사용하다 보니 우렁이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친환경 농가와 일반 논 농가 사이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방제된다고 갖다 허락해서 먹은 뒤만 2번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죽었는가 말았는가 맛있죠. 악성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남미산 왕우렁이가 인근 하천과 호수까지 확산될 경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친환경 농가들이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짤개를 이렇게 논에 뿌리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잡초도 거의 한 30% 이상 효과를 못 내요. 오리 농법은 그 도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안 되고 그것도 효과가 한 60%.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집계된 우렁이 피해는 6개 군에서 1,500헥타르가량. 하지만 영암, 신안 등을 중심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약 등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아파트 월세 세입자들의 월세 사기 피해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했더니 시행사의 불법 분양 사실과 함께 전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 70여 세대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한 계좌도 집집마다 달랐습니다. 입금처는 크게 신탁사와 시행사로 나뉘었는데 중간에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계좌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신탁사에 입금한 세대는 차고 송금을 명목으로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된 시행사에 입금한 경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천명이 보증 그냥 회사 그냥 경비를 다 써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사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 세입자까지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행사 소유의 전세 12세대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 측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주겠다며 계약서까지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이 안 돼 있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보증금 1억 원을 그대로 떼일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고 그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취재 결과 불법 분양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사업체에 공사비 대신 집을 대물로 준 건데 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 3차례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분양한 건이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했고요. 시행사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말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는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권자인데. 이런 논란 속에도 중고거래 앱에서는 해당 아파트 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평균 부담률이 당초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 본부는 어제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민 간담회를 열어 토지 소유자들의 평균 부담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오는 8월부터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의향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H공사는 주민의향서 조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경영투자심사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LH공사는 지난 5월 평균 부담률 47.7%에 대해 경영투자심사를 벌였지만 조건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새로운 탈바꿈을 선택한 신안군이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 도시 피에트라산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서로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자리 잡은 인구 2만 3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피에트라산타시. 이 도시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유서 깊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산과 인접해 50여 개가 넘는 대리석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현대 조각의 거장인 보테로와 포모도로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이양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기둥도 지난 2020년 도시를 들어오는 입구 교차로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반열에 오른 박 작가가 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신안군과 피에트라산타시는 지난 15일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안군은 자운도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무한 기둥을 주제로 한 인피니토 미술관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피에트라산타시에서도 역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박은선 전시관과 작업 공간이 올해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A Shinan c'è un paesaggio, sono tante isole e la nostra città può offrire cose diverse che magari non sono come scambio culturale. Quindi credo che è una grande opportunità per tutte e due le città. 앞으로 저희 신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1도 1 뮤지엄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특히 피에트라산타시의 업무를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섬1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의 문화, 예술, 관광, 마케팅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둔 해남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곳이 선정되면서 성장의 양 날개를 장착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에 가속도가 붙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역 가운데 해남군이 선정된 곳은 2곳,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조성 지역은 66만 제곱미터,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지는 목포 신안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항만과 배후산단 준공 예정은 오는 2027년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데이터센터 25동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아리백 산단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담 법인이 설립되어서 본격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 유치에 활발하게 나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핵심인 변전소 건설을 오는 2030년에서 5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한정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전기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해남이 2군데나 이제 반영이 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과 데이터 센터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방향을 설정한 해남군. 민선 8기 후반기 도약의 시기를 맞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목사포와 국도 1호선 포럼은 최근 교육부에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는 긴급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도 서남권 9개 시군이 결의대회를 한 데 이어서 목포대 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의대 설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대마 쪽의 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종자 생산량은 1에서 2mm 종자 60만 마리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자체 생산한 종자를 전남 권역 자생지인 신안 자운도 해역 자연서식지에 방류해서 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대와 목포시가 주최하는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 피아니스트 김규현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여름밤의 피아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한예종 총장을 역임한 황지우 시인과 김규현 서울대 교수가 연주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클래식과 인문학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 신안 앞에초등학교에서 섬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퀴즈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안 앞에초등학교 전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문제 풀기가 진행됐으며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장단 경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인 삼선의 김기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목포시의회 본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뒤늦게 기획복지위원장을 정의당과 여성 후보에게 양보한 것도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남의 최대 300명의 정원을 배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어제 제415회 국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5명으로 전국 평균이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등 전남의 의료 취약 상황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어느 지역에 대학을 설치할지 결정하면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양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존 37개 협력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와 장기 검토 과제를 사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개방형 광역수장 보전센터 건립, 광주 전남 메가시티 협의체 등 신규 협력 과제를 만들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어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에서 대반동과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영산강 하구뚝 경관 개선 등 12개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목포와 영암 등 전남 6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2024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됩니다. 올해 29회를 맞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컴퓨터 수리와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20개 종목에 17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오늘 각 종목별 본경기가 펼쳐지고 28일에는 종목별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신효철 완도군수는 최근 이탈리아 치타 산탄젤로에서 열린 2024 국제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내년도 시장총회 완도군 개최와 해양치유 산업 등을 알렸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연맹 33개국 297개 도시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완도군은 슬로시티 정신을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차별화된 정책과 웰니스 관광도시를 건설해 완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은 시작된 곳이 있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목포와 전남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 그 밖은 5에서 10mm가 되겠는데요.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꿉꿉할 수 있겠고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고 체감더위가 31도 안팎이 되는 등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4도, 한평은 27도, 영암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장흥 23도, 강진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4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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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참기름 참치? 밥 위에 바로 얹어. 바로 막창 캠핑에 막창 아침에 막창 야식에 막창 고소해. 밥에 바로 먹는 참기름 참치 동안 마참. 우리 아빠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심각하게 꼽라고. 근데 차만 타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